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앞서 보신 헬기 사고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헬기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아 어젯밤 발견된 실종자 1명의 시신이 확인된 데 이어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헬기의 동체도 오늘 발견됐는데요. 해군과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먼저 한 뒤에 동체를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난 지 사흘째. 어젯밤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의 시신을 오늘 확인한 데 이어 시신 2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해경 중앙구조본부는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사고 헬기 동체로부터 110m쯤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을 확인한 데 이어 오전 10시쯤엔 어제 발견됐던 시신을 동체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서 확인했고 낮 12시 30분쯤엔 동체 내부에서 시신 1구를 추가 확인했습니다. 해군은 발견된 시신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잠수사들이 수습하고 있으며 수습이 끝난 뒤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고 헬기 동체는 뒷부분이 잘려 뒤집힌 상태로 프로펠러가 해저면에 닿아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꼬리 부분은 동체에서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오늘 구조본부에는 실종자 가족이 구조 상황을 제때 알기 어렵다며 항의 방문해 가능한 최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날씨 좋을 때 모든 인력과 장비를 다 투입을 해가지고 모든 거기에 빠진 사람이 좀 그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내일은 현장의 파도가 3m로 높게 이는 등 바다 날씨가 나빠질 것으로 예보돼 대형 함정들의 해상 수색은 가능하지만 무인 잠수정이나 잠수사들의 수중 수색은 어려울 전망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고판화 전문 박물관인 원주 명주사에서 동아시아 고판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집해온 고판화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새의 깃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뻗어 있고 나뭇가지에 피어난 꽃잎은 200년 전 작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다채롭습니다. 새와 꽃이 품고 있는 모양새와 빛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집안에 장식해 두었던 화조도입니다.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한중일 베트남의 고판화 화조도 70여 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선학 관장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수집해온 동아시아 고판화는 무려 6,000점. 약 1200년 전 당나라 고판화부터 800년 전 고려시대 작품까지 시대별 다양한 고판화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을 초청해 꾸준히 교류 활동도 펼친 결과 중국 출판사를 통해 200여 점의 소장품을 인쇄해 책으로 묶어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세계 도서관, 박물관을 상대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고판화 유물이 세계 속에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내년에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동양화 고판화 모음집의 연구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보유한 소장품들이 해외에서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이 동해 고속도로 북양양 나들목의 도로 연결 문제를 놓고 몇 년째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최근 양 지자체가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와 양양 경계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나들목 출입구는 양양 지역이라 차량들이 속초 도심까지 가려면 5km가량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지난 7월 양양군이 하천 제방을 따라 국도 7호선 물치항까지 도로를 개설했지만 아직 이용자들이 적습니다. 대부분 설악산 인근 좁은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면 꾸불꾸불해가지고 차선도 좁고 차가 빗게 다니고 사고 날 일도 가끔 있어요. 제 뒤쪽에 보이는 하천에 직선으로 다리를 놓으면 속초시 관할도로와 바로 연결되는데요. 하지만 양양군은 교량 연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공사비 200억 원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양양군은 속초로 관광객들이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려는 도로 740m 가운데 양양군 관할은 500여 미터로 양양군의 동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이 다른 차원의 상생 방안을 역으로 속초시에 제안했습니다. 양양군의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지어 속초 지역 학생들에게까지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겁니다. 속초시는 이 제안을 계기로 지역 현안의 해법 찾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라든가 북양양 IC에서 속초시가지로 진입하는 접속도로 연결이라든가 이런 현안 문제들이 있죠. 이번 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접 지자체의 도로 개설 문제는 삼척과 동해시에서도 수십 년 고민거리였습니다. 지난 2017년 맞붙어 있는 동해 추암과 삼척 해변을 도로로 연결하면서 관광 권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북양양 나들목 도로 연결 문제도 관광 활성화와 인구 증가 등 속초와 양양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삼척과 동해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삼척시의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21억 9천만 원, 동해시는 3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주택 피해부터 먼저 지급합니다. 농경지나 축사 등은 주요 생계수단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2억 원 지급을 마쳤습니다. 원주시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에 최종 승인됐습니다. 유네스코는 기존 28개 창의도시와 비정부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고 최근 원주시의 문학 분야 창의도시 가입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박경리 문학상과 토지문화재단, 원주 한지와 연계한 문학사업을 세계문화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서울과 부산, 대구시 등에 이어 우리나라 9번째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됐습니다. 춘천시민연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포럼이 오늘 강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연대는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정과 의정 등 지방자치를 감시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해왔다며 지난 20년을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민철 광주마당 이사장이 시민사회의 혁신과 진화에 대해 발표했고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 연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춘천시가 도심지 봉이산에 서식하는 멧돼지 포획에 나섰지만 포획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오전부터 엽사 6명 등 모두 60여 명의 인력과 수렵견 2마리를 동원해 봉이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멧돼지가 멀리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까지 예정됐던 포획 작전을 중단하기로 하고 다른 포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 이미지 구축을 위해 평창군이 스위스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평화주간에 참가하는 대표단은 8일 유엔본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스포츠와 평화를 주제로 평창군 자체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네바 평화주간은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토론회장입니다. 강원FC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ACL 진출에 희망을 안고 내일 포항 원정에 나섭니다. 내일 오후 2시 포항 스틸리아드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 하나원큐 K리그1 파이널 A 3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승리해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가능성을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리그 종료까지 3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리그 5위 강원FC는 K리그1에서 최대 4팀까지 주어지는 ACL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선 3, 4위인 FC서울, 대구FC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